다음 질문은 제가 대리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최근에 많은 요양병원에서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무자격 조선족들을 채용합니다. 이분들은 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병원 안에서 침대 하나를 두고 숙식하는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대우를 잘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접을 받는가를 지금 이걸 풀어야 됩니다. 네가 돈 벌러 나왔다면 돈의 대가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러 왔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줄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초를 어떻게 갖추어 갖고 이 사회에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또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왔다면 너는 돈 벌려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배우려고 와야 된다.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이 너희들한테 볼 때는 선진국이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러 왔지 않느냐. 그러면 배우기 위해서 성실해야지.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너는 그게 노예로 전락된다.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교육시키는 것도 없고 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칙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디디다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너거는 전부 다 이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왜? 돈밖에 모르지 않냐?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왜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교육시키는 기관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외국 사람들을 그냥 끌어다 였는다. 여기는 사고밖에 안 나요. 사람은 처음에 합의 볼 때 벌써 답은 나와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잘못 들어왔으면 이 자들은 사고를 일으키게 돼가 있고 이 사회는 말썽이 일어나게 돼가 있고 이것을 전부 다 감당하는 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어지러워지는 거는 이거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최후만 이야기하느냐. 잘못 들어왔으면 잘못되는 거지. 이는 체계부터 이제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자리를 마련을 할 때는 내가 이 일자리를 왜 가는지부터 그거부터 면접을 봐야 되고 여기에 교육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은 어떻게 하고 2년은 어떻게 하고 3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3년 후에는 너는 정직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착착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교육도 안전자들이 나는 어떤 자리를 갖고 싶다. 그걸 가지면 거기에 가서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죠. 잘못한 자가 대접을 받고 산다? 절대 없습니다. 이제부터 유리알같이 전부 다 밝혀서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잘못 잣대를 대고 사는 사람 누구든지 어려워진다. 바르게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접받는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 우리는 사회 처음 나갈 때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뭔가 이 환경에서 내한테 도움 주는 것이 내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질량이 좋아지면 너는 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질량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대우를 받는 거? 대한민국에서 하기 싫은 일을 그 사람들 불러서 다 맡깁니다. 왜? 후진국에서 왔지 않느냐. 또 교육을 못 받았지 않느냐. 못 받았음에도 그 나라에서도 최고 못 사는 데서도 너그 나라에서 살기도 어려워서 일로 왔지 않느냐. 그러면 이 나라에서 3년만 너가 배우고 갖추고 간다면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 나라에서 너희들 삶이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이 보일 것이야. 그렇게 해서 고국에 돌아간다면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것이 그 나라의 인재로 발탁이 됩니다.
이래서 그 나라에서 힘쓰려고 들어야지.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너희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 너가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울 동안에 우리가 뒤에 살 수 있는 경비를 지급한다. 요렇게 해서 경비가 나가야지 그 사람한테는 봉급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경비를 줘야지. 우리가 월급과 경비는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복지사 자격 갖는 분들도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사업을 한다라고 들면, 그러고 사단법인이 생겼다면 사단법인도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일 겁니다. 맞나요? 비영리법인은 월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에서 수익구조도 아닌데 왜 월급을 주나요? 경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월급을 내가 200만 원을 주더라도 이걸 경비를 2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갓 자격증을 따서 들어와서 경험 없는 사람은 경비를 얼마를 지급한다? 몇 프로를 지급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6개월은 30%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한 1년이 됐으면 70%를 지급한다. 경비를. 또 여기서 한 1년쯤 되니까 이제는 뭔가를 좀 알고 바르게 가니까 100%를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지급하는 체제로 나가야지 이게 사단법인의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그리고 경비를 지불하는 거는 사단법인 카드를 주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지 마라. 노예근성을 만든다 이 말이죠. 카드를 주어서 요번에는 당신은 경비를 70만 원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일을 시간대로 월만큼 했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공부도 하러 나오고 현장 공부도 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회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할 때 지금에 하는 걸로 봐서는 한 70만 원의 경비를 준다. 그러면 가사 일도 돕고 이런 일도 해라. 이거는 너의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프로그램을 하나 잘 짜갖고 정부에다가 이제 우리 이게 정부에도 국회가 이런 걸 다루는 데가 있죠. 또 이게 정부에 있는 이거 다루는데 이런 데다가 잘 만들어 올려서 사회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나라를 도우는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입니다. 나라가 생각지 못하는 걸 아주 사회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거를 나라에다 올려서 이거 너무 체계적으로 잘했다. 이런 거를 도와야 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도우면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예산으로 줍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회하고 정부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사회단체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 운영이 달라지고, 사회단체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회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법칙이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회가 일어서야 돼.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 국회의원으로 일꾼으로 올려보냈다면 그분들이 일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요런 걸 하나하나 체계를 이제부터 잡아가야 됩니다. 한 단체만 모범적으로 잘해도 사회는 급변합니다. 방법을 못 찾았던 거지. 이게 이제 앞으로 홍익 세상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홍익 세상이 사회단체로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이죠. 연구해서 나라도 도와주고 기업도 도와주면서 기업이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를 도우면 그 사회는 우리를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생하는 거죠.
사회가 깨야 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옳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이 사회를 이끌면 잘못된 체제가 다 바뀝니다. 우리가 가만 놔두면 저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저거 방법이 옳다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실패하는 거는 또다시 백성들한테 어려움이 다가온다. 인자는 다 같이 백성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라에 누가 잘못해도 욕하지 마라. 그 벌은 니한테 돌아온다.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하는 걸 내가 봐도 너는 할 말이 없다. 이제 진짜 이 나라가 움직일 겁니다. 같이 노력합시다.